이번 시간은 그 4주차 5강 5번째 시간 학습지 4쪽에 9번 문제부터 할 건데 9번 문제를 좀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자 A도 음수이고 B도 음수일 때 첫 번째 A도 음수이고 B도 음수다 라고 했을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루트 AB 이렇게 된다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중학교 때 이 근호를 배우는데 먼저 이거부터 설명해 볼게. 예를 들어서 루트 5 곱하기 루트 2다. 그럼 얘도 무리수고 얘도 무리수지. 그러면 얘네들을 한꺼번에 써서 루트 5 곱하기 10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알겠니? 뭐 예를 들어서 4 루트 3 곱하기 2 루트 5가 있다. 그러면 얘네들은 근호 밖에 있으니까 유리수, 얘도 유리수지? 그럼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곱하고 그 다음에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곱해서 얘는 자 유리수 4와 2를 곱하니까 8 그리고 루트 3과 5를 곱하니까 15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다가 루트 A, 루트 B지? 그러면 얘도 한꺼번에 써서 루트 AB 쓸 수가 있는데 얘가 음수고 얘도 음수잖아? 그럼 마이너스가 붙어 나와. 알겠니? 그래서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게 어떤 게 나오냐면 얘를 그냥 이걸 주지 않고 이걸 딱 줘.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입니다. 그럼 딱 이걸 통해서 A도 음수고 B도 음수다. 이걸 알아내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한 유형이야. 시험에 잘 나와. 그러니까 얘를 주고 이걸 구하라는 게 아니라 요걸 이용해서 A와 B의 부호를 결정하는 문제.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그럼 일단은 왜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그러니까 A가 음수이고 B가 음수일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왜 마이너스 루트 AB냐? 자, 이걸 가지고 그냥 설명해 줄까? 지금 다른 거 가지고 설명해 보자. 예를 들어서 루트 마이너스 5가 있어. 그럼 루트 마이너스 2가 있다고 쳐. 그러면 너희들이 이걸 배웠다고 한다면 선생님 얘도 무리수고 얘도 무리수니까 루트 마이너스 5와 루트 마이너스를 곱해서 곱하니까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에서 10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고. 왜냐면 루트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것은 루트 5 곱하기 마이너스 1로 쓸 수 있지? 이게 좀 헷갈릴까? 이렇게 쓸까? 얘가 마이너스 1 곱하기 5인 거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다가 마이너스 1 곱하기 2가 되는 거야. 그런데 봐봐. 루트 5 곱하기 루트 2가 루트 10이라면 거꾸로 루트 5 곱하기 루트 2는 이렇게 분리해서 쓸 수도 있겠지? 그러면 따라서 얘를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2를 쓸 수 있겠지? 여기 점 찍어진 것은 곱하기가 생략된 것 뿐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허수의 성질에 의해서 얘 i가 되는 거지? 얘도 뭐가 되는 거야? i가 되는 거야. 따라서 얘 루트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것은 루트 5i가 되는 거고 루트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은 루트 2i가 되는 거야. 되니? 그랬을 때, 자, 여기 i랑 곱하니까 i 제곱이고, 루트 5와 루트 1을 곱하니까 루트 10 i의 제곱. 근데 i 제곱이 마이너스라고 했지? 그럼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 10 이게 되는 거라고. 되니? 요거 기억해둬. 따라서 a가 음수고, b도 음수야. 그럼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마이너스가 붙어 나온다고.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 하나고. 두 번째로다가는 자, 루트 a분의 루트 b이다. 그런데 분모가 음수야. 그리고 분자는 양수야만 돼. 그러니까 여기서 분모 a가 음수이고 b는 양수다 이거야. 얘는 분모만 음수고 분자는 양수야만 된다. 반대로가 돼서도 안 돼. 이랬을 때 얘는 자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 이게 된다고. 얘도 시험에 이게 많이 나와. 루트 a분의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가 됐다는 것은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딱 나왔다. 그러면 분모 음수 분자 양수야. 분모와 분자의 부호를 결정해 줘야 돼. 그러면 얘도 왜 그런지 한번 보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루트 마이너스 5가 있고 루트 2가 있다고 쳐볼게.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를 루트
5i분의 루트 2로 쓸 수가 있겠지. 그리고 나서 얘 뭐 분모와 분자에다가 그러니까 분모를 실수하기 위해서 i를 곱한다고 쳐봐. 그럼 i를 곱하게 되면 얘는 자 루트 5 i의 제곱분의 루트 2 i가 될 거고 이 i 제곱이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럼 그 마이너스를 앞으로 끄집어내고 이렇게 해서 5분의 2 i 이렇게 써주는 거야. 알겠지? 엄밀하게 말한다면 여기 이제 i가 붙는 거지.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됐지? 그러면 자 이거를 알아야지만 9번 문제를 풀 수가 있겠지? 9번 문제 봅시다. 자 얘도 음수지? 얘도 음수지? 그럼 마이너스가 붙어. 그리고 자 66에 36 해버리면 돼. 됐니? 그 다음에 얘는 잘 봐. 플러스 그러니까 얘가 루트 마이너스 8이 루트 8i인 거거든. 그럼 루트 8과 루트 8을 곱했으니까 얼마가 돼서 루트 64 그리고 i가 되겠지. 그리고 얘는 잘 봐. 요걸 근데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얘는 자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것은 루트 4i분의 루트 16 이게 되는 거야. 맞지? 근데 분모 분자에다 i를 곱하라고. 그리고 솔직히 이거 계산할 때 선생님처럼 이렇게 쓰진 않지. 그냥 66에 36이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 얘는? 마이너스 6이지. 얘는 얼마야? 8i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그냥 어차피 이제 i로 했으면 얘 4하고 16을 약분해버리라고. 가능하지? 4하고 16하고 약분하면 루트 4지. 루트 4는 뭐로 빠져나가? 2. 그럼 따라서 얘는 i분의 2가 되겠지? 그럼 i분의 2는 분모 분자에다가 i를 곱하니까 얼마야? 얘가 i 제곱분의 2i가 되겠고 i 제곱이 마이너스니까 얘는 마이너스 2i가 되는 거잖아. 됐니? 너무 좀 저기 한가? 이해돼? 그럼 얘가 마이너스 6에다가 8i 빼기 2i 해주니까 얼마나 되겠어? 플러스 6i. 요게 되겠지? 그럼 a에 해당하는 게 얼마야? a는 마이너스 6이고 b는 6이 되겠지? 그러면 최종적인 것은 b에서 a를 빼는 거야. 그럼 6에서 마이너스 6을 빼기 하니까 플러스 12가 되겠지? 어렵니? 이 정도는 할만하지? 그 다음에 10번 볼게. 적지 말고 풀어봐. 지금 적지 마. 자, 이거 풀어봐야지. 항상 내가 했잖아. 수업 시간에 푸는 거는 내가 푸는 거라고. 너희가 풀어야 돼.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k 값의 최소값을 구해라. 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그지? 근데 그 중에서도 얘 x의 개수가 마이너스 2k 짝수네. 그지? 짝수 공식은 이제 판별식에서 짝수 공식은 보통 이제 4분의 d로 표현하거든. 이게 돼. 이게 짝수 공식을 의미하는 거야. 그랬을 때 짝수 공식 써주면 되겠다. 얘는 x의 개수가 마이너스 2k 짝수니까 2로 나눠줘. 그럼 2로 나눠주면 즉 우리가 판별식 쓸 때 a에 해당하는 것은 지금 x제곱의 개수가 1, 그 다음에 b'은 x의 개수를 2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k, 그리고 상수가 누가 되는 거냐? 얘네가 되겠네. 얘네가 상수가 되겠네. 됐니? 상수 c에 해당하는 게 k의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3 이게 되겠지.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되는데 너희가 지난 시간에 2차 방정식의 판별식에 대해서 배웠어. 그지? 나 판별식 배웠기 때문에 이 문제 풀 수 있겠다? 못 풀어. 왜? 아니 판별식을 했으면 자 판별식에서 짝수 공식을 쓴다고 했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간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k를 제곱하니까 k제곱. 맞지 그지? 그리고 마이너스 ac지 짝수 공식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a 곱하기 c 그럼 얘 하니까 마이너스 k제곱
그 다음에 즉 얘랑 얘랑 보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3 이게 될 거 아니야. 아 이건 풀만 하겠네. 이건 어렵지 않겠다. 이건 어렵지 않겠다. 이게 어찌되건 0보다 크다 이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보 때문에 얘네들의 부호가 바뀌어. 그럼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k 빼기 3 이게 0보다 크다 이게 되겠지. 그런 다음에 얘랑 얘랑 없어지겠지.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3을 넘기면 k는 3보다 크다야. 맞아? 그러면 k는 3보다 크다야. 자 3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되겠지. 3이 지금 포함됐어 안 포함됐어? 3이 지금 포함됐어 안 포함됐어? 안 포함됐지 그지? 근데 k는 그러니까 정수 k의 최소값이잖아. 3은 포함이 안 됐고 맞지 이제? 그러면은 3보다 큰 수들 중에서 4도 있고 5도 있고 6도 있고 쭉 있겠지.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정수는 얼마나 되겠어? 4. 답은 4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문제가 바뀌어서 자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라 이 말이 사라졌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말이 없어. 이 말이 없어. 그냥 실근을 간다라고 해. 이렇게 문제가 바뀌었다고 쳐. 그치? 그럼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서로 다른 두 실근도 실근이야? 중근도 실근이야. 그치? 따라서 만약에 이 서로 다른 이 단어가 없이 그냥 실근이라고 한다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고 나왔다. 그래서 여기다가 갖다 표시해 주면 돼. 그때는 답이 얼마야? 3이 되겠지, 실수값이. 근데 문제가 또 바뀌어서 지금 이 문제는 좀 간단하게 K에 대한 1차식이 됐는데 계산을 하다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이런 게 나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 계산했는데 K가 사라지지 않아. K가 사라지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K제곱 마이너스 4K 뭐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고 얘가 0보다 크다. 뭐 그걸 갖다 이렇게 됐다고 쳐보자고. 그러니까 계산을 해봤는데 계산했는데 이제 이거랑 별도로다가 계산을 판별식을 썼더니 이렇게 나왔어. 그랬을 때 뭐 K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 이거는 중3 때 2차 함수의 개념을 알아야 돼. 얘 잘 봐. 그냥 K가 아니라 얘를 X라고 생각을 해봐. X라고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것의 최소값을 구한다고 쳐봐. 여기서 최소값. 이차 함수 보면 얘 X제곱의 개수가 양수지? 그지? 그럼 아래로 부를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랬을 때 얘가 꼭지점의 X좌표가 최소값이지. 그지? 근데 얘는 뭐 하게 되면 어떤 범위가 나올 거라고. 네, 범위가 나올 거라고. 근데 요거는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저기 문제 나왔을 때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 일단은 요거의 답은 4다. 알겠지? 이렇게 풀도록 하고 그 다음에 11번 봅시다. 아 그래. 오 땡큐. 자 11번 보게 되면 2차 방정식 이것의 두근이 알파 베타 또 이것의 두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일 때 A와 B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거든.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유형의 문제지. 졸린가 보네. 덥나? 자, 이 문제는 뜻을 잘 봐야 되는데 뭐냐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하나는 얘는 알파고 하나는 베타인 거야. 얘네들의 두 근은 X값 하나가 알파가 되는 거고 X값 하나가 베타가 되는 거야. 그런데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X값 하나가 알파 더하기 베인 거고 X값 하나가 알파 베타인 거야. 이해돼?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이 식을 이용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먼저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과 알파 베타의 값을 먼저 구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아니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x제곱의 개수분 x의 개수가 되는 거야. 여기서 x제곱의 개수는 1이고 x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 하니까 우진이 얼마야? 1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3이 되겠지, 그치? 그치?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 하니까 3이 될 거라고, 얘가.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건우 얼마가 되겠어? 알파 베타는 그러면. 그치, A가 되겠지? 1분의 A 하니까 얘가 A가 되는 거야. 아, 따라서 요 2차 방정식의 두근, 즉 여기서 이제 X값 하나가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고 X값 하나가 A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결국 다시 이 근과 이 근의 관계를, 이 근과 근을 이용해서, 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A값과 B에 대한 식을 만들어야 되겠지. 그럼 두근의 합, 3과 A를 더해. 3 더하기 A는, 그러면 승호, 3 더하기 A는 얼마가 되겠어? 그치, 마이너스 1. 그치?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그럼 따라서 A는 3을 넘기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지? 됐나요? A는 마이너스 4가 된 거야. 그럼 A가 마이너스 4네. 그럼 얘가 마이너스 4네. 그럼 두근의 곱. 3 곱하기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2는 소윤이 뭐가 되겠어? 얼마? B. 1분의 B 하니까 B. 됐지? 따라서 이렇게 해서 A 값과 B 값을 구했습니다.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끝났지? A는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12번. 자, 다음을 만족시키는 두수 알파, 베타를 구하시오라는 건데, 얘는, 근데 그냥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좀 저기 하겠다.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5이고, 알파 베타가 5라고 했잖아, 그지? 이랬을 때, 알파 값과 베타 값을 구하는 거거든? 근데 얘는, 근데 좀, 물론 이게, 2차 방정식 단원이기 때문에 그냥 약간 좀 말이 생략되긴 하는데, 이제 얘는 2차 방정식의, 그러니까 이 알파와 베타가 2차 방정식의 두 근일 거라고. 그지? 두 근. 그냥 그런 설명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어때? 물론 구할 수는 있긴 있지, 얘도. 만약에 지금 너희가 이제 아마 기말고사 단원에서는 연립방정식이라는 거 배우거든.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얘를 뭐 구할 수도 있어요. 얘를 뭐 예를 들어서 알파를 넘긴 다음에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 한 다음에 여기다 대입해줘서 뭐 계산하고 그런 방법도 있거든. 근데 이제 얘는 그게 아니라 얘는 그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했을 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알파와 베타를 구하라는 문제가 돼. 그러니까 여기는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했을 때, 자, 그거 설명했었지?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얘는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된다고 했던 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설명나나? 그지? 이 문제는 근데 너무 뜬금없이 그냥 훅 물어봤네. 그냥 훅 들어왔네 진짜. 아무 설명 없이 그냥. 보통은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만약에 이게 나온다고 친다면 뭔가 좀 줘. 예를 들어서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준다고. 그랬을 때 어찌되었건 얘는 그러면 여기다 넣어주면 돼. 그냥 x제곱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5인 거야.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5에다가 5x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이 5니까 얘가 되겠지. 그랬을 때 알파와 베타라고 하는 것은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야.
근데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지.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 근해 공식. 그럼 따라서 근해 공식. 짝수 공식도 쓸 수 없겠네. 그럼 x는 2a분의, 근데 a는 1이네. 그 다음에 얘가 5니까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를 제곱하니까 25 마이너스 4ac 하니까 마이너스 20. 그러면 따라서 x값 하나가 뭐가 되는 거냐? x값 하나는 자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루트 25에서 20 빼니까 5. 또 다른 x값 하나는 2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니까 뭐 얘가 알파가 되는 거고 얘가 알파가 되는 거고 얘가 베타가 되는 거야. 됐니?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뭐 2번도 마찬가지. 2번도 마찬가지인데 2번도 자 x제곱 자 두근의 합이 x의 개수니까 여기 마이너스 4x 요걸 이용해 주면 된다고. 됐니? 그 다음에 플러스 6은 0 이게 되겠지? 근데 얘도 인수분해 안 돼. 근데 얘는 그냥 짝수 공식 쓸 수 있겠다. x의 개수가 짝수니까 얘를 2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2. 그러면 결국 x는 자 a분의 근데 a에 해당하는 게 1이지. 짝수 공식은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되는 거잖아. 맞니? 그럼 따라서 얘는 a분의 a가 1이니까 쓸 필요 없고 여기 마이너스이니까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을 제곱하니까 4 그리고 마이너스 ac c가 6이니까 이게 되겠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니까 얘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로 쓸 수가 있겠네. 그럼 따라서 알파 하나는 뭐가 되는 거냐? 2 플러스 루트 2i가 될 거고 베타 값 하나가 얼마야? 2 마이너스 루트 2i 이게 됩니다. 답은 이게 되는데 됐니? 근데 좀 다르게 한번 풀어보게 되면 물론 이 문제는 이렇게 풀라고 단원상 나와 있는 거긴 하는데 얘를 이렇게도 할 수 있긴 있지. 뭐 알파를 이항을 해봐. 알파를 이항하게 되면 베타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지. 됐니? 왜냐면 여기 알파를 이항한 거야. 그럼 베타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얘를 여기에다가 대입해 주는 거야. 가능해? 대입을 해주게 되면 자 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알파는 5가 되겠지? 그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게 되면 곱하니까 마이너스 5 알파 곱하니까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5. 뭐 얘네들 싹 다 왼쪽으로 넘겨줄까? 오른쪽으로 참. 오른쪽으로 넘겨주게 되면 알파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 알파 플러스 5는 0. 그런 다음에 아까 한 것처럼 근해 공식 이용하면 알파 값 나오지? 그런 다음에 또 결국은 이제 여기다 대입해서 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요게 아니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라는 그런 문제가 된다고. 잠이 와? 자, 그 다음에 한번 끊고 그 다음에 13번부터 가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다음 강에서